자, 1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 b, c의 값을 정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일단 보시면 자, 지금 x에 관해서 식이 정리가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주어진 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x에 어떠한 수를 대입하던지 간에 무조건 결과값이 뭐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자, x의 제곱의 개수, x의 개수, 그리고 상수항들이 모두 무엇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모두 0이 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자, 2a-b도 0이 돼야 되는 거고요. 2-b도 0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c 더하기 3도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b가 2가 돼야 되고요. c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식에서는 2a가 b가 되는데요. b가 2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2a는 2가 돼서 a가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a는 1이고 b는 2가 되는 것이고 c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2번 문제를 보면 좌변에는 x제곱 더하기 2x-4가 있고요. 우변에는 a 그리고 x-1의 제곱 더하기 b의 x-1 더하기 c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우변의 식인데요. 자, 우변처럼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식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x-1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x-1의 제곱 그리고 x-1의 1제곱 그리고 상수항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 B, C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A, B, C를 수학적 용어를 쓰자면 미정계수라고 하는데요.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우변의 식을 전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개를 해주면 a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리고 bx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겠죠. 그리고 a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에 그대로 다시 한번 써줄게요. bx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죠. 그 다음에 주어진 이 우변의 식을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 ax 제곱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x의 1창이 마이너스 2ax와 bx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의 x가 되고 이제 상수항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좌변의 식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좌변은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였잖아요. 그래서 요 두 녀석을 이제 개수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수 비교법을 적용해주면 자, 요 a의 값은 바로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의 값은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상수항인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a는 1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의 값은 2가 나오고요.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a가 1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b의 값은 2가 되고 따라서 b의 값은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제 마지막 식에다가 a 대신에 1 그리고 b 대신에 4를 대입을 해줄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4 플러스 c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c의 값은 이항을 시켜주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a는 1이고요. b는 4고요. c는 마이너스
1의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fx 이퀄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를 다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나머지 정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주어진 fx를 x 더하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물어보는 거죠. 바로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f-3의 값이 주어진 fx를 x 더하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3의 제곱, 이건 이제 세제곱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7 그리고 플러스 27 플러스 12 마이너스 5가 돼서 이제 지워지고 정답은 7이 되겠네요. 따라서 주어진 fx를 x 더하기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무엇이다? 7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에 주어진 다항식은 2x-1인데요. 자, fx를 2x-1로 나눈 나머지, 자, 2x-1을 0으로 만드는 x가 무엇이죠? 그렇죠. 2분의 1입니다. 자, 바로 이 2분의 1의 값을 fx에 x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즉 f 2분의 1의 결과값이 바로 fx를 2x-1로 나눈 나머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요. 플러스 3에 2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에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해주면 8분의 1에 4분의 3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래서 8분의 1에 얘는 8분의 6이 되겠고 마이너스 7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8분의 7 빼기 8분의 56이 돼서요. 마이너스 8분의 56에서 그쵸 7을 계산을 해주면 49가 되겠네요. 따라서 결과는 즉 나머지는 마이너스 8분의 4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fx 이퀄 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a가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상수 a의 값을 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죠. 자,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죠. 나누어 떨어지도록 이라는 얘기는 자, 나머지가 뭐다? 그렇습니다. 0이 된다 라는 얘기죠. 따라서 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다면 자, f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는 f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이거의 값이 0이 된다 라고 한 줄 요약이 가능할 것 같아요. 따라서 자, f 마이너스 2의 값이 뭐죠?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 4의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값이 뭐다?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8에 16에 플러스 10 마이너스 a의 값이 0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a의 값은 뭐다? 26에서 8을 빼주니까요. 바로 18이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3번 문제 역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였네요.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64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7의 y 세제곱. 자, 일단 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될 게 64는 뭐의 세제곱이다? 그렇죠. 4의 세제곱이고요. 뒤에 있는 항에 27은 3의 세제곱임을 눈치를 채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주어진 식을 다시 써주면요. 4의 x 묶어서 세제곱 그리고 뒤에 3의 y에 묶어서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인수분해 공식이 떠오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옆에 한번 써볼까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a-b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인수분해 공식이 있죠. 자, 여러분 다 외우고 있죠? 자, 인수분해 공식은 기본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외우고 숙지를 하고 있어야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 있는, 자,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요. 자, 요 4x를 이제 뒤에 써준 공식에 a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y를 b로 보는 거죠. 따라서 이제 공식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a-b니까요. 그렇죠. 4x 마이너스 3y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뒷부분 어떻게 가야 돼요? 그렇죠. a의 제곱이니까 4x의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b니까 4x 곱하기 3y가 되고요. b의 제곱이니까 3y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자, 16x 제곱에 플러스 12xy의 9y 제곱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2번 문제는 항이 4개나 있고 조금 복잡해 보이네요. 자, 8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y 더하기 6xy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일단은 조금 위치를 옮길게요. 자, 일단은 주어진 식을 조금 분석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8x 세제곱 같은 경우는 2x의 세제곱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항, 그렇죠. 이 녀석은 그대로 우리가 y 세제곱으로 받아들인다면 가운데 있는 항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눈치채셨나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공식을 조금 외우고 있다면 바로 요 공식, 자,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뭐다? 그렇죠.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다. 바로 요 공식이 좀 머릿속에 떠오르면 이 문제는 좀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두 항을 위에 있는 공식대로 한번 다시 번역을 한다라고 할까요? 분석을 해보면, 자, 3의, 그렇죠, 2x의 제곱에 y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항 3의 2x의 y의 제곱,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으면 정확하게 위에 있는 식과 선생님이 아래에 쓴 식은 일치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수분해 공식을 외우고 연습을 했다면 충분히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과정은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겠죠. 바로 들어갑니다. 2x 마이너스 뭔가요? y의 세제곱이죠.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끝이 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자, 1번 문제 보시면 x제곱 더하기 x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될 부분이, 자, 여기 x제곱 더하기 x가 있고 뒤에 항에도 x제곱 더하기 x가 있죠. 자, 이렇게 공통항이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치환이라는 것을 하죠.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기 x제곱 더하기 x를 t라고 치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을요, t에 t-5의 마이너스 6이라고 둘 수 있겠죠. 그럼 전개를 해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자, 인수분해가 되죠. t-6에 t 플러스 1이라고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치환을 했으면 원래대로 꼭 돌아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t는 원래 x제곱 플러스 x였죠. 역시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주어진 요 식이 인수분해가 끝났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자, 유심히 보시면, 자, 요 2차 항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인수분해를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상태죠. 따라서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2. 자, 뒤에 있는 항은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야 비로소 인수분해가 끝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4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단 주어진 다항식은 3차 다항식이고요. 보통 이제 이러한 그 다항식, 그러니까 이제 고차 다항식이라고 하고 이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하죠.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인수분해 공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이제 3차 이상의 고차 다항식의 인수분해인데요. 자,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인수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자, 주어진 다항식 x에 적당한 수를 대입을 해서 0이 나오는 x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x를 어떻게 찾느냐? 바로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에 풀마를 붙여서요, 요 결과값의 약수들 중에서, 그쵸,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현재 1이죠. 그래서 1분의 상수항 24 풀마를 붙여주면 풀마 24의 약수들 중에서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뭐 풀마 1, 풀마 2, 풀마 3, 풀마 4, 풀마 6, 풀마 12, 풀마 24들이 바로 후보들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적당히 보면은 뭐 1과 마이너스 1은 그쵸, x에 대입했을 때 0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2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2 한번 대입해 볼까요?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보면 8 마이너스 4, 20 마이너스 4 플러스 24 어때요? 안타깝게 0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죠? 마이너스 2는 절대로 0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3을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27에 마이너스 45에 마이너스 6에 플러스 24죠. 아,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죠, 0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0을 만족시키는, 그쵸, 인수를 찾는다. 그래서 이제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바로 조립제법을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24 이렇게 써주고, 자, 3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왔으니까 3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1,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그리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4, 0. 나머지가 0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x-3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 자, 요 2차 다항식 같은 경우 더 추가적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주면 x-4에 x 플러스 2,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차식의 인수분해로서 인수 정리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식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는 ax의 x 플러스 1 더하기 bx의 x 마이너스 2 더하기 c의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bc의 값을 정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항등식이 주어지고 미정계수인 ABC의 값을 구하는 문제죠. 자,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 물론 항등식에서죠. 자,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계수비교법이 있고요.
그리고 수치 대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문제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 중에 적절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자, 항등식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지금 주어진 문제는 x에 대한 항등식인데요. x에 어떠한 수를 대입하던 간에 항상 주어진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변에 있는 식을 보시고 적당한 x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변을 한번 보시면 자, 요 다항식을 주목해 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다항식은 x 플러스 1, 그리고 두 번째 다항식은 x 마이너스 2, 세 번째 다항식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있는 걸 눈치챌 수가 있어요. 자, 규칙이 나름 있습니다. 어떠한 규칙이 있냐면 x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 이 세 개의 1차 다항식이 돌아가면서 두 개씩 곱해져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자, x에다가 적당한 수를 대입을 할 건데요. 자, 첫 번째는 x에다가 무엇을 대입을 할까요? 0을 대입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x에다가 0을 대입을 하게 되면 요 첫 번째 항 같은 경우는 0이 돼서 사라져 버리고 두 번째 항도 또한 0이 돼서 사라져 버리는 반면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c의 값을 어렵지 않게 아주 손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 x에다가 두 번째 무엇을 대입을 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또 첫 번째 항은 사라지게 되죠.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항도 여기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0이 돼서 사라집니다. 반면 이번엔 두 번째 항에서 x 마이너스 2가 있기 때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더라도 두 번째 항은 살아남게 되고 역시 b의 값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x에다가 이번에 2를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은 0이 돼서 사라지는 반면 첫 번째 항의 a의 값은 살아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첫 번째는 x에다 0을 대입하고 두 번째는 x에다 마이너스 1, 세 번째는 x에다 2를 대입함으로써 손쉽게 미정계수인 a, b, c의 값을 구해주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다 0을 대입하면 좌변은 4가 된다라는 거 손쉽게 알 수 있고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x에다 0을 대입하면 첫 번째 항 사라지고 두 번째 항 사라지고 자, 세 번째 항에서 자, 0이 돼서 1이 남죠. 0이 돼서 마이너스 2가 남습니다. 따라서 우변에는 마이너스 2c만 남게 돼서 c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아주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요. 좌변은 어떻게 되나요? 2에 플러스 3 플러스 4가 되고요. 그리고 우변은 자, 0이 되죠? 0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요 두 번째 항에서 뭐가 남게 되나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니까 3b가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3b는 9가 돼서 b의 값은 3이 된다라는 거 또 손쉽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네요. x에다 2를 대입하면 자, 두 번째 항 0이 되고 세 번째 항 0이 되고요. 자, 2를 대입하면 이제 첫 번째 항이 어떻게 되나요? 자, 왜 좌변부터 일단 계산을 해볼까요? 자, 4, 8에 마이너스 6 플러스 4가 되고요. 자, 3이 6a가 되죠. 따라서 6a는 10이 6이 돼서 a의 값은 그렇죠.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따라서 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의 값은 1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돼서 1 더하기 9 더하기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자, 이렇게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는 수치 대입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다항식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3이고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는 나누어 떨어진다. 상수 a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이 문제는 역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는 문제네요. 자, 첫 번째 조건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3이다. 자, 이 부분을 한 줄을 요약해 볼까요? f 마이너스 1은 3이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를 또 한 줄을 요약한다면 f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을 식으로 나타낸다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마이너스 b는 6이 된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두 번째, 자, f 마이너스 2는 0이다. 또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요. 4a 마이너스 2b는 10이 되죠.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어 주면요. 2a 마이너스 b는 5가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자, 왼쪽에서 구한 a 마이너스 b가 6이 된다라는 식을 자, 이렇게 가지고 와서요. 이 두 식을 연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 b는 소거가 되고 a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a에다가 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b는 마이너스 7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입니다. 다항식 fx를 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7이고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2이다. fx를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라고 했네요. 자, 첫 번째 조건. 자,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7이다. 자, 이 부분을 또 역시 한 줄 요약, 나머지 정리를 쓰면요. f2는 7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fx를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2다. 자, 이 부분을 또 한 줄 요약을 해주면 f 마이너스 2분의 1이 2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fx를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물어봤네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항등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자, fx를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요. 목숨 모르니까 간단히 qx라고 하고요. 자, 문제에서 보면 지금 2차 다항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1차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의 목표는 무엇이다? 그렇죠. a와 b를 구하는 게 목표가 되겠네요. 그러면 자, 요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를 보면 일단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2, 1, 그렇죠? 마이너스 1. 따라서 2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에 qx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죠. 그러면 주어진 요 식은 무엇이죠? 바로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는 거죠. 따라서 x에 어떠한 식을 대입하던 성립을 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x에다가 2를 대입을 합니다. 그럼 f2는 그렇죠. 2a 플러스 b가 되고 f2는 7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f 마이너스 2분의 1은요.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b가 되고 요거의 값은 또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자, 주어진 요 두 개의 식을 또 연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식을 변변 빼주면 그렇죠. 빼주게 되면 자, b가 소거가 되고요. 자, a는 어떻게 되나요? 2분의 5a가 되고 5가 되겠죠. 따라서 a는 2가 되고요. a에다가 2를 넣어주면 b는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나머지는 무엇이 된다? 2x 더하기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다항식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y 마이너스 6이 x 더하기 ay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by 플러스 c로 인수분해될 때 상수 a, b, c에 대하여 2b 마이너스 a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뭐냐, 그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인수분해를 해야 할 식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그래서 이 식을 일단 먼저 가지고 와 보면 항이 일단 6개고요. 문자가 2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칙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원칙이 무엇이냐면요, 최고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는 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보면 x에 관해서 2차고요. y에 관해서 2차죠. 따라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두 문자에 관해서 최고차항의 차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크게 상관없이 보통 이제 이러한 경우는 알파벳 순으로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면요, 이제 x 제곱을 먼저 써주고요. 자, x의 1차항이 여기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y-1의 x 그리고 나머지 y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세요. 그럼 일단 보셔야 될 게 이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일단 인수분해를 해주십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요, 뭐 마이너스 1 그리고요 3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해주면 그렇죠,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따라서 x제곱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에 x가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2y 플러스 3에 y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크게 구조를 보고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x 그리고 마이너스 2y 플러스 3 y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나와서 역시 또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 그리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문제에서 보면 이제 얘가 x 플러스 ay 플러스 3 그리고 x 플러스 by 플러스 c와 같다라는 거죠. 따라서 a가 뭐고 마이너스 2고요. 따라서 b가 1이고요. 그리고 c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2b 마이너스 a 더하기 c는 2 곱하기 1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서요, 2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돼서 정답은 그렇죠,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그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일단 제1원칙이 뭐다? 그렇습니다. 최고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는 게 제1원칙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4 곱하기 x 플러스 6 곱하기 x 플러스 8 플러스 k가 x에 대한 2차식 fx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상수 k의 값과 f1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일단 문제 주어진 그렇죠, 요 식을 한번 다시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요 식 같은 경우요,
전개를 일단 먼저 해줄 건데요. 자,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전개를 할 때 둘둘씩 짝을 맺어서 전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짝을 맺을 때 어떻게 짝을 맺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죠? 자, x 플러스의 짝은 누가 된다? 그렇죠. x 플러스 8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 자동으로 x 플러스 4의 짝꿍은 x 플러스 6이 되는 건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다? 그렇죠. 전개를 했을 때 x의 개수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16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4가 돼서 x제곱 더하기 10x라는 공통 부분이 나오게끔 짝을 지어준 거죠. 따라서 전개를 하면 자, 다시 써줄게요.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4 곱하기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16 더하기 k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공통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x제곱 더하기 10x를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 플러스 24 t 플러스 16 플러스 k가 되겠죠. 그래서 전개를 해주면요. t의 제곱 플러스 40t가 되고요. 자, 24 곱하기 16은 무엇이 되나요? 24 곱하기 16은 6, 4, 24, 6, 22, 14, 4, 1은 4, 1 4, 1은 4 2, 1은 2죠. 예, 그럼 4, 8, 3 384가 나오네요. 그죠? 384 더하기 k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자, 문제에서 지금 얘기한 게 뭐죠? 그렇습니다. 주어진 이 식이 fx의 제곱, 즉 다시 얘기하자면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요 뒤에 있는 상수 부분이 무엇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t의 개수인 40의 절반의 제곱인 20의 제곱이 돼야 된다. 즉 400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384 더하기 k가 400이 돼야 하니까요. k의 값이 뭐가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16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자, 이어서 오른쪽으로 가서 풀이를 해볼게요. t의 제곱 플러스 40t의 플러스 그렇죠 400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거는 인수분해를 해주면 t 플러스 20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t는 원래 무엇이었나요? 그렇습니다. x제곱 더하기 10x였죠. 따라서 우리는 fx가 무엇이다?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0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f1의 값은 1 더하기 10 더하기 20이 돼서 그렇습니다. 3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k 더하기 f1의 값은요. 16 더하기 31이 돼서 그렇죠. 47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7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f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1인데요. 자, 얘가 2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질 때 a의 값을 구하고 fx도 인수분해를 하란 문제네요. 자, 역시 또 나머지 정리를 이용을 하면요. fx가 2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f2분의 1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로 대입을 해줄게요. 2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a 곱하기 2분의 1의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거고요. 8분의 1 곱하기 2를 해주면 4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3에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a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요. 2분의 a는 2분의 3이 돼서 그렇죠. a의 값은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fx를 다시 써주면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이 fx를 인수분해를 해볼 텐데요. 자, 일단 그 문제 조건에서 아까 전에 2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2분의 1을 넣었을 때 그쵸? 0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아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바로 조립제법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2-3, 3-1이죠. 그래서 2분의 1로 바로 들어가 줍니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1, 0이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상황을 정리를 해주면요. x 마이너스 2분의 1에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고요. 일단은 여기 2차항을 보면 모든 개수가 다 2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2를 묶어서 빼줄게요.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1에 2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데 이왕 빼낸 이 2를 앞에 있는 항에다가 집어넣어 줄게요. 그럼 2x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고 더 이상 인수분해는 되지 않죠. 따라서 인수분해를 마친 fx는 뭐다? 그렇죠. 2x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a의 값은 3이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주어진 식은 일단 복잡한 조금은 숫자가 큰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요.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거는 2018이 좀 눈에 들어오네요. 2018 그리고 2018보다 1이 작은 2017 그리고 작은 1. 자,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는 치환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중복돼서 나타난 2018을 한번 A라고 치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2017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죠. A-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다면 분자는 일단 A 세제곱 플러스 1이 되겠고요. 분모는 2017은 A-1이죠. 그리고 A가 곱해져 있고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분자는 일단 그대로 둘게요. 분모를 전개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분자와 분모를 보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분모의 1을 1의 세제곱으로 봐도 무방하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a 더하기 1에 그렇죠.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인 거죠. 분모는 그대로 써줍니다. 자, 그러면 과감하게 소거가 되는 거고 결국 a 플러스 1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a는 원래 뭐였나요? 2018이었죠. 그래서 1을 더해주면 정답은 뭐다? 2019가 정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a0, a1, a2, a10에 대하여 등식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5제곱이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제곱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a10의 x 10제곱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1, a3, a5, a7, a9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일단 역시 주어진 식이 이제 x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요. 일단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1-2-1에 5제곱이 되고요. 개수들의 합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A9, A1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2에 5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32가 되겠네요. 그쵸? A0, A1, A2, A3 해서 A9, A10.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요. X에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1 플러스 2
마이너스 1에 5제곱이 돼서요. A0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빼기 A3 플러스 점점점 돼서 마이너스 A9 플러스 A10이 되겠죠. 역시 또 이번에 계산을 해주면 32가 되고요.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빼기 A3가 되고 마이너스 A9 플러스 A1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개의 식을 주목할 텐데요. 요 식과 요 식 두 개의 식을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의 식을 위의 식을 한번 가져와 볼 텐데요. 요 밑으로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그래서 요 두 식을 한번 주목을 해 보세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식은 뭐죠?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A7, A9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식을 구하기 위해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변변 빼줍니다. 그러면 64가 될 것이고 짝수가 있는, 그죠? 첨자에 짝수가 있는 개수들은 다 소거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2A1 그리고 마이너스 2A3 마이너스 2A5 마이너스 2A7 마이너스 2A9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요. A1, A3, A5, A7, A9의 값은 그렇죠. 마이너스 32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됐나요? 네. 그럼 이제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 fx가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라고 했네요. 자, 일단 주어진 상황을 항등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b가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는 0이 되겠죠. 그럼 주어진 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기 때문에 x에 1을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 더하기 a-7 더하기 b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을 b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a에 플러스 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이 b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6을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식을 다시 써주면요.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좌변의 식이 지금 1을 대입을 했을 때 0이 나오기 때문에 x-1을 인수로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립제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수항이죠. 그래서 1로 조립제법을 써줄게요. 그러면 나머지가 당연히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좌변이 지금 x-1에 x제곱에 a 플러스 1에 x에 플러스 a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양변을 x-1로 나눠주면 x제곱에 a 플러스 1에 x 더하기 a 마이너스 6은 x 마이너스 1에 qx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1 더하기 a 플러스 1에 a 마이너스 6은 0이 돼서요. 좌변을 정리해주면 2a 마이너스 4는 0이 돼서 그렇죠. a의 값이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b는 위에서 마이너스 a 더하기 6이기 때문에 4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a, b의 값은
8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전력은 단위 시간당 전기장치에 공급되는 전기에너지로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와 같이 계산한다. 어느 전기장치에서 시각 t인 순간의 전력이 t의 세제곱 더하기 9t제곱 더하기 23t 플러스 a고요. 전류는 t 플러스 5일 때 전압에 대하여 V10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이제 문제의 뜻에 맞게 자, 전력이 지금 t의 세제곱 더하기 9t제곱 더하기 23t 플러스 a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전압 VT라고 할까요? 그리고 곱하기 문제에 주어진 전류가 t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VT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t 플러스 5로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자, 여기 좌변이 t 플러스 5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전력이 PT이기 때문에, 즉 인수 정리에 의해서 P-5가 0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자, 마이너스 5를 대입을 해주면요, 9에, 그쵸? 마이너스 5의 제곱에 플러스 23 곱하기 마이너스 5 플러스 a가 0이 된다라는 사실 알아낼 수 있고요. 마이너스 125에 플러스 225에요. 23 곱하기 마이너스 5를 해주면 마이너스 115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a는 0이 되겠네요. 따라서 a의 값은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위에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요, t의 세제곱 플러스 9t제곱 플러스 23t의 플러스 15 이퀄 vt 곱하기 t 플러스 1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pt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해서 0이 나왔기 때문에 t 플러스 5를 인수로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pt를 한번 인수분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 15를 써주고요. 자, 마이너스 5로 가야겠죠. 그래서 1에 마이너스 5에 4에 마이너스 20에 3에 마이너스 15 해서 0이 되고요. 그래서 pt는 t 플러스 5에 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 이퀄 vt의 t 플러스 5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하단에 여기 15가 아니고 5죠. 5. 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을 우리가 t 플러스 5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 vt는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문제에서 물어본 v10은 100 더하기 40 더하기 3이 돼서 143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됐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중단원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